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차는 바로 차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분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고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 식사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식후에 혈당이 널뛰는 혈당 스파이크죠. 이걸 막기 위해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일상 식재료는 양배추와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 간의 시간 간격이에요. 보통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많이 실천하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5분의 법칙은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식사 전에 비전분 채소를 150g에서 300g 정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비전분 채소란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 즉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니라 양배추나 시금치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주성분인 채소들을 말해요. 이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천연 혈당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빈속에 먹어도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시금치는 인슐린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대기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드셨다면 우리 몸이 혈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5분, 가급적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둔 뒤에 본식인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간격을 두었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무려 30-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호두과자처럼 혈당을 올리기 쉬운 간식을 드실 때도 이런 채소들을 미리 먹고 30분의 간격을 두면 혈당이 튀는 정도를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번 내용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식사 전에 양배추나 시금치 같은 비전분 채소를 충분히 씹어서 드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본 식사를 하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당뇨 환자 혹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식단을 중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를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의학적인 핵심은 바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일꾼을 쉬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힘을 쓰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위험군인 분들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인데요. 열쇠 자체가 모자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열쇠는 있는데 문구멍이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죠. 결국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열쇠가 부족한가 봐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계속 뽑아내게 되죠. 식단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는 건 이미 지쳐있는 췌장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췌장이 완전히 번아웃하게 되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을 먹어서 췌장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지친 췌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약하자면 식단 관리는 단순히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 지친 췌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일꾼들이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식단 관리의 진짜 목적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먹으면 좋은 차는 무엇인가요? 췌장을 살리는 4가지 좋은 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차는 바로 환기차입니다. 보통 환기는 기력 보충제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기의 성분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는 당뇨로 인해 에너지가 소변으로 빠져나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작용이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심장 기능을 보호해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고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환기차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보감에서 상약 중에 상약이라고 극찬한 둥글레차인데요. 당뇨를 한의학에서는 입이 마르는 병, 즉 소갈이라고 하죠. 둥글레는 진액을 생성해서 갈증을 씻어주는 해갈 작용이 탁월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당과 고혈압을 동시에 잡는 데 효과적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르고 열이 많은 분들께는 특히 좋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설사가 잦은 분들은 연하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췌장의 짐을 덜어주는 여주차예요. 여주 속의 식물성 인슐린과 카란틴 성분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잘 연소되도록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기가 인슐린 공장을 돌린다면 여주는 그 인슐린의 이를 직접 도와주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잘 말린 여주를 차로 우려내서 부드럽게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을 위한 생강차예요. 둥글레와는 정반대의 체질인 분들께 좋은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강 1g씩 복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12%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때 손발과 아래체가 차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 체중이 좀 있는 분들이 생강차를 드시면 몸의 열을 높여서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췌장 베타세포를 깨우고 기력을 살리려면 환기차, 그리고 입이 마르고 열이 많을 땐 둥글레차, 췌장의 일을 덜어주는 식물성 인슐린은 여주차, 마지막으로 몸이 차고 순환이 안 될 땐 생강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차 한 잔이 지친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곡물, 과일이나 음식 중에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당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당뇨가 아니라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형 당뇨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자체의 힘이 약해져서 인슐린 분비량, 즉 C펩타이드 수치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주로 마른 당뇨 환자분들께 많이 나타나고요. 근육량이 적어서 혈당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췌장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음식을 줄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췌장이 더 빨리 과로사할 수 있어요. 췌장을 쉬게 하는 휴식 위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형 당뇨인데요.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응이 둔해져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복부 비만, 지방간,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줄여서 체중이 감소하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이는 몸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 있는 C펩타이드 검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잘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형의 경우에는 식단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내장지방과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혼합형 당뇨도 있다는 점인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도 떨어져 있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있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췌장 기능 회복과 저항성 개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음식 관리에 어떠한 차이를 두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에게 보약인 건강식이 내 당뇨 타입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기름때가 문제인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인슐린 부족이 문제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형 당뇨인 분들은 몸에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세포가 기름때에 찌들어서 문이 잘 안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과일즙, 미숫가루, 선식, 그리고 각종 음료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문 밖에서 줄을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흡수가 빠른 액체나 가루 형태의 당분이 들어오는 건 막힌 하수구에 물을 자꾸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과일즙이나 미숫가루가 기름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을 설탕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운이 없고 마른 에너지 부족형인 인슐린 부족형인 분들은 애초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힘이 약하고 태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모자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독이 되는 음식은 거친 현미밥이나 생채소 위주의 식단인데요. 건강 생각해서 억지로 현미밥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소화력이 약한데 거친 음식만 자꾸 고집하면 영양소 흡수가 자꾸 안 되어서 췌장은 굶주리게 됩니다. 췌장에 에너지가 없으니 인슐린은 더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쌀밥에 고기 같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죽과 떡 같은 음식인데요. 이건 췌장이 할 일을 밖에서 미리 다 해버린 음식들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혈당이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가장 안 좋은 음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라면 과일즙, 각종 음료 같은 빠른 설탕을 끊으셔야 하고요. 반대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면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 현미밥 같은 거친 음식보다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식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진짜 건강식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국인의 가정식에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식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예방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밥 중심의 한식이 탄수화물이 많아서 위험하다고들 걱정하시는데 그건 한식을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 60% 그리고 지방 20% 단백질 20%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서 한식을 보약으로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순당은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약과 같아요. 특히 과일 주스 한 컵만 마셔도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인 50g을 바로 채워버립니다. 단순당이 혈관에 넘쳐나면 간에 기름이 끼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따라오죠. 단맛을 끊기 힘들다면 아스파탐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는 과도기를 거치더라도 액체로 된 당분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밥의 양을 딱 2숟가락만 남겨보세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밥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식이섬유가 많아 좋긴 하지만 그 역시 본질은 탄수화물입니다. 평소 드시는 양에서 무조건 2숟갈만 덜어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5에서 10% 줄여 학계 권장 비율인 60%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라는 천연 방지턱을 먼저 세우세요. 나물과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 남성분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부족한데요. 식사 전에 나물을 먼저 서너 젓가락 드는 거꾸로 식사법만 실천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복부 비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식은 밥이 전부가 아니라 밥과 반찬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밥을 끊는 극단적인 식단은 오래 못 갈 뿐더러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물과 단백질을 먼저 챙긴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꾸로 식사를 실천해보세요. 정가랑 한식 한 상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당뇨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밥상은 무조건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드시고 마지막에 밥 2숟가락은 꼭 남겨주세요. 단순당인 설탕과 음료수는 끊으시고요. 이것이 한식으로 당뇨를 다스리는 가장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연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